개밥 심부름까지 아유 귀찮아 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분 누군지 아시겠죠? 최순실 씨 독일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저희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짚어볼 인터뷰 내용은 바로 이 데이비드 윤과 정유라 씨의 관계인데요. 이 데이비드 윤 씨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통해서 안 되니까 뭐 동물 가게 어디 있냐, 뭐 무슨 개밥을 어디서 사냐,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엄마 통해서 나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도 기분이 나쁘죠. 엄마 심부름하기도 귀찮은데 네. 딸내미 심부름까지는 제가 개밥을 좀 어디서 가면 답도 좀 잘 안 하시고 이러셨나 보군요. 그냥 안 했죠. 일부러 안 했죠. 일부러 안 했어요. 아우 귀찮아. 예. 최윤 씨랑 엮은 게 좀 후회되시면 많이 후회가 돼요. 많이 후회가 되고. 네. 그리고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은 아예 밥도 같이 안 먹는 건데, 예, 좀 크네요. 누가 내가 여기 최순실이랑 기업이 안 돼 있다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보면 네. 그저 뭐 심부름이나 해주고 이번 사태엔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은 뭐 사실은 약간의 어떤 도움을 줬을 뿐이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아주 주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런 취지의 인터뷰인데 아마 이런 취지 내용을 인터뷰하게 된 내용은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검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만든 부분하고 자금을 조성했던 부분. 그 조성한 자금의 어떤 많은 부분이 데이비드 윤이 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을 조금 피해 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검찰입니다. 특히 특검인데요. 잠시만요, 박준 변호사님. 지금 특검 사무실에 신동욱 씨가 출석을 한 것 같은데 목소리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특검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지금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특검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떤 진술 정황 말씀하실 계획이십니까? 특검 측에서 질의하는 질문에만 대답할 계획입니다. 최순실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돈을 모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경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신동욱 씨가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가 특검에 출석한 모습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저에게는 뭐 이따 추가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다시 아까 얘기했던 데이비드 윤 인터뷰 얘기 좀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윤은 특검도 좀 조심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에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제 어떤 여성을 통해서 독일 현지로 최순실 일가의 돈을 좀 보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데이비드 윤이 아닌가. 그래서 또 그 많은 덴마크에서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현금을 좀 조력하고 이 부분을 한 게 데이비드 윤이 아닌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막 그렇다면 범인 은닉 내지 증거인멸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되면 본인이 조사받을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 단순한 어떤 도움을 줬을 뿐이지 선을 끊는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거는 데이비드 윤의 주장입니다. 저희 채널의 예. 단독 보도지만 민영사 씨. 근데 제 제목으로도 개밥 심부름하고 정유라 씨가 자기 본인이 좀 말이 안 통하고 독일어 필요할 때만 본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주장이긴 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 최순실 게이트 출발이 고영태 씨가 이 정유라 씨의 기회를 맡겨놨는데 그 관리 안 했다고 아주 인간적인 모멸감을 준 데서부터 지금 고영태 씨가 원한 비슷한 걸 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거진 게 참 웃지도 못할 이런 그 출발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정유라의 동물 사랑이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가 너무 매를 아껴서 잘못 키운 건지 아나무인격에
어른들한테도 못 알아보고 불손하게 개 밥 사오라는 심부름까지 시키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 부모님하고 비즈니스 일을 보는 분한테 자기가 가끔씩 아저씨, 뭐 아주머니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건 한두 번씩 하는 건 몰라도 무슨 자기 어머니하고 비즈니스 관계 있는 사람 하인 부리듯이 아저씨 가서 개밥 좀 사와요. 그러면 뭐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그러고 빨리 오면 빨리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오직했으면 이 데이빗 윤 씨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본인이 전화를 아예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개밥 신부를 시킬까 봐. 아니 그럴까 봐. 그래서 그 최순실 씨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 데이빗 윤 본인이 그 전화를 씹었다 이제 그 표현을 쉽게 하는 표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예 그 정유라 양의 전화를 본인이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직 버릇없이 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순실 사태가 정유라의 강아지 게이트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고영태도 그렇고 저 데이빗 윤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그 뭐 개를 돌봐준다든지 또는 개밥 사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빌미라고 해프닝 생각을 정도요? 하고요. 예, 예. 결국은 이제 그 전부터 쌓였던 것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영태 같은 경우도 뭐 정유라의 개 때문에 최순실을 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관계로 관계가 맺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정유라 강아지 문제로 해가지고선 강아지 게이트가 불거졌는데 데이빗 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그 독일의 그 무슨 뭐 독일 교민 총연합회 회장 부자지간에 최순실 모녀를 조력하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그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지만 그리고 예. 또 이 데이빗 윤이 코레스포츠의 직원으로 또 이제 그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미 동아일보의 그 동정민 특파원이 그 쓴 그 메모에 의하면은 이 부자가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네.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살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뭐 그 교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방증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도와준 것은 맞는데 실제로 최순실이 은닉한 재산이 10조라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기네들과의 어떤 이해관계와 좀 틀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는데 일단 거리를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 좀 이따도 그런 한번 더 상황에서 살펴보죠. 나오는 거고 저는 솔직히요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진술을 100% 이렇게 그랬나라고 믿기보다는 저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일단 이걸 진실로 100% 받아들이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뭐 최순실 정유라도 마찬가지고 예. 관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물증이나 검증으로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한은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어쨌든 데이비드 윤 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서 뭐 노승일 부장도 굉장히 본인은 뭐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번 사태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데이비드 윤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뭐 독일 검찰도 좀 피할 수 있고 특검의 어떤 추적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데이비드 윤이 뭐 최순실 또 정유라한테 도와줬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끝까지 좀 조사를 하고 특히 계좌 부분을 막 열어가지고 혹시라도 계좌를 데이비드 윤을 통해서 돈이 왔던 그런 정황들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법적으로는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비드 윤의 직업을 궁금해하시는데 명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이제 파는 유통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저희 단독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유라 씨는 말이죠 독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덴마크 경찰이죠 데이비드 윤 씨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데이비드 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데이비드 윤은 저랑 연락 안 됩니다. 책임지기 싫어요. 지금 데이비드 윤이 계속해서 보호했을 아니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데이비드 윤은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서. 근데 이제 정유라 씨 얘기는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예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이현정이 근데 저 데이비드 윤이 엄마가 없으면은 저 백발의 저분을 정유라 씨가 오빠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알비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선천적으로 좀 머리가 희신 같은데 예. 그 나이는 이제 49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하고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예. 게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유라가 상당히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한테 상당히 생활을 의지했던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정유라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데이비드 윤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면 이 사람이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도 별로 안 받았고 그리고 그냥 최순실한테 도움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는 좀 도와주다가 나중에 개밥 사러 해서 그게 싫어서 그냥 이제 끝났다. 이런 정도의 지금 진술의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유라가 이 진술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 2006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독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순실, 정윤회 이 두 사람이서 독일 방문하면서 여기서 뭘 했냐면 바로 대권 도전 선언을 합니다. 그 중요한 거기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 다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 당시에 지금 이 데이비드 윤이 그때 통역을 담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은 뭐 박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알려지기로는 데이비드 윤이 당시에 통역을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최순실과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가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뭔가 최순실의 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또 본인은 나름대로 이득을 얻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겠다. 일단 발을 뺀다.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가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민 원장님 코레스포츠 직원 명단에 데이비드 윤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뭐 돈도 일부 받아 쓴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또 윤 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믿을 수는 믿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단지 우리가 좀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이 정유라 씨가 너무 버릇없게 개 사료까지 뭐 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비드 윤 씨가 나이 50 다 돼가면서 상당히 뭐 감정이 상할 수도 감정이 있죠. 상했다. 뭐 사투라 뭐 빈정 상했다 할까요? 아무튼 그럴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예. 이분이 그 역관 그러니까 그 독일어 뭐 번역 통역관의 수준의 이상으로 직원으로서 활동하고 경비 처리도 하고 그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발을 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금 그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코레스 정식 직원으로 돼가지고 경비 처리도 하고 뭐 처음에 그 코레스포츠에서 독일의 그 정유라 씨랑 일행이 이주하고 준비하기 파티 사진도 있잖아요. 그럼요. 파티 사진 해가지고 그때 뭐 우리 돈은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 가까이 다 받고 했으니까 예.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고 일을 봐준 건 틀림없죠. 저 사진으로도 한번 뭐 그런 게 증명이 될지 지켜볼 텐데 그러면 더 진짜 본질로 가볼게요. 데이비드 윤 씨의 이제 단독 인터뷰 또 하나 했는데 이게 바로 최순실 재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10조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데이비드 윤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가 10조가 있는 것 같으세요? 10조가 지금 유럽에서 제일 큰 지폐가 500유로짜리잖아요. 그 10조를 어떻게 한번 싸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없어요. 없고 있었으면은 그거는 숨길 수 없는 돈이라고 봐요, 저는. 500개 회사도 지금 그럼 독일 벤츠 회사보다 계열사가 더 많다는 건데 500번 최순실이가 이름이 나오면은 그게 명단이 있을 텐데. 네, 최순실 씨를 대신해서 이제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의 첫 번째 이유가 본인이 성급히라면 두 번째는 이 부분 같아요. 재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선 끊는 부분은 뭐 하든 말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 부분은 좀 일리가 있는 부분 같긴 합니다. 500개 만들려고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실명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중복으로 최순실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드는 거는 쉽진 않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10조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본인이 확신을 갖고 또 특히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독일 검찰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 데이비드 윤 씨가 관련이 있다면 독일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정욱 의원님, 저 말에 신빙성은 있다 손치더라도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지갑 사정을 좀 잘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전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사업하려고 할 때부터 데이비드 윤의 어떤 실무적인 도움을 이렇게 저렇게 받았고 아까 이제 뭐 명품 가방 사업을 하려고 그랬다가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최순실이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잘 안 도와줬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또 보면은 이제 저 부자가
뭐 아버지의 경우는 한식당에서 계속 고스톱만 치고 있고 저 아들의 경우에는 술값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까지 그 교민들한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10조라는 얘기는 지금 데이빗 윤이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순실 10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는 혹시 70년대 그 말에 박근혜 영예가 위탁한 재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일련의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10조를 저렇게 차명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몇몇 그 독일의 언론인들도 다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진실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만약에 10조씩이나 재산이 있다면 삼성으로부터 몇십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했을까? 또 이제 그런 의문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 10조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히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길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 데이빗 윤이라는 사람이 그 최순실과의 관련에 있어서 비중이 높은 인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서로 간에 지금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윤 씨가 최순실 씨의 사업 수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2004년도에 럭셔리 법인 그 법인으로 한번 그 부탁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장사도 잘 안 돼서 그 명품 매장도 문 닫게 김밥집으로 바꿨어요. 예.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서 하여튼 결국은 그 회사 이름으로 다 적었어요. 네, 뭐 최순실 씨가 한 사업은 다 잘 안 됐고 뭐 최순실 씨를 통해서 한국에 가방을 팔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 씨는 뭔가 본인이 사업을 엮어서 마케팅을 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돈. 지금 뭐 플레이그라운드 뭐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순실 금고에서 발견됐던 뭐 제이콥스라는 그 화장품 회사의 뭐 서류도 보면 사실 이제 그게 최순실 회사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최순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늘려서 뭐 자기 어머니가 했듯이 뭐 땅을 늘려서 뭔가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대통령을 이용해서 뭐 이 부탁을 해서 그에 따른 이득을 챙기는 이런 스타일의 사업 스타일이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명품은요 굉장히 그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명품 하나 하려면 그 브랜드 자체 이미지가 일단 높아야 되고 사실 이게 명품 시장에 면세점에 들어가려면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이게 마케팅 능력 뛰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돈 있는 분들한테 마케팅을 하려면 이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역사가 오래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명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독일 가서 수입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 최순실은 자기 것, 자기가 지금 챙길 것 자체는 뭐 샤넬 핸드백 챙겨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사업적 수완이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